옛날 옛적 춘천이라는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장엄한 산과 맑은 소양강으로 둘러싸여 마치 천국 같은 풍경을 자아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의 아름다움을 사랑했지만 이곳에는 으스스한 전설이 존재했다. 춘천의 깊숙한 곳에 소양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강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다에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름하여 소양강의 용이라 불리던 그는 춘천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용은 평범한 용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여 그들의 선함과 악함에 따라 강의 흐름을 조절했다고 한다. 어느 날 춘천의 한 고을에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호였으며 겨울 바람에 빛나는 흰 눈처럼 눈부신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은비녀가 있었는데 이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보물이자 보호 탈리스만이었다. 이 은비녀에는 용의 힘이 깃들어 있어 악을 퇴치하고 소양강의 용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연호의 미모와 은비녀의 전설을 듣고 수많은 청혼자가 몰려왔으나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보다 마음이 선한 이와 함께할 것을 결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춘천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언제나 다른 이를 돕고자 하는 선량한 마음을 가진 이였다. 어느 여름 큰 가뭄이 춘천을 덮쳤고 사람들은 농작물이 타들어가 울상이었다. 이때 연호는 은비녀의 힘을 빌려 소양강의 용과 대화하게 되었다. 용은 가뭄을 끝내려면 마음이 진실된 사람만이 강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진실됨을 시험받은 결과 정이 가장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은 소양강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용 앞에 서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용은 그의 마음이 진정 순수함을 보고 물을 다시 흐르게 하였다. 가뭄은 끝이 났고 마을은 다시금 풍요롭게 되었다. 연호는 자신이 찾던 진실된 사람이 이곳에 있음을 깨달았다. 은비녀는 춘천 마을과 강을 지키는 정에게 맡겨졌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위해 힘쓰기로 약속하며 봄날 벚꽃처럼 아름다운 날들을 보냈다. 춘천은 여전히 그들의 전설과 함께 맑은 소양강이 흐르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은비녀와 소양강의 용 이야기를 대대손손전하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깊은 산속에는 행복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다른 곳과는 달리 주민들이 매우 오래 산다고 소문이 났다. 이 마을에는 인연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벌써 12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밭을 갈고 산책을 할 만큼 건강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할머니는 항상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다. 비결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 있단다. 라고. 행복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겼고 그들의 생활도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마을의 음식은 대부분 스스로 재배한 작물로 이루어졌고 그들은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면 주민들은 산책을 나가고 한낮에는 다 같이 모여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였다. 이 마을에는 희망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장수 비결을 연구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다. 할머니,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인가요? 할머니는 젊은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지. 내가 스트레스를 피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몸도 따라서 건강을 유지할 거다. 희망은 할머니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마을의 생활 방식을 더 깊게 탐구하기로 했다. 그는 여러 해에 걸쳐 주민들의 생활 방식, 식습관, 운동 그리고 요리를 관찰하며 그들의 장수 비결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매일 아침 대나무 숲에서 명상을 하고 피부에 소리 오일을 발라 자연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보았다. 세월이 흘러 희망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장수 비법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그가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있었고 특히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생활하는 법에 대해 깊이 설명하고 있었다. 이 책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 마을을 찾아와 그들의 장수 비결을 배우고자 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자연과의 조화, 진정한 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들 역시 건강하고 긴 삶을 사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복 마을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이 마을은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며 그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깃든 행복과 건강의 비결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면 할머니는 여전히 그 미소를 간직한 채 꼬불꼬불한 산길을 오르곤 하며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새로운 세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장흥 지역에는 특별한 산책길이 존재했다. 이 산책길은 마을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어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으며 길가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어 마치 요정의 마법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요정의 길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전설적인 요정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요정의 이름은 하늘이로 그녀는 하늘의 별빛을 모아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가 그들의 밭에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그래서 매년 봄이 되면 이 요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축제를 열었다. 특히나 장흥의 아이들에게 하늘이는 놀라움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특별한 존재였다. 어느 날 장흥의 꼬마 소년 민수는 요정의 길을 따라 모험을 떠났다. 그는 평소에도 자연을 좋아해서 그런지 숲속을 떠도는 것을 무척이나 즐겼다. 민수는 숲속 깊은 곳까지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날은 달랐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부드럽게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민수는 귀여운 고양이를 만났다. 이 고양이는 마치 안내자처럼 민수를 따라왔다. 둘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다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나무를 목격했다. 이 나무는 머리 위로 하늘까지 쭉 뻗어 있었으며 가지만으로도 하늘을 덮을 정도로 웅장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문이 있었다. 민수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놀랍게도 그곳은 신비한 세계로 통하는 입구였다.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진 세상 요정들이 춤추며 날아다녔다. 하늘이는 이곳에서 민수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에게 요정의 세계를 안내하였다. 민수는 하늘이와 함께 하늘의 별빛으로 만들어진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신비한 생명체들과 친구가 되었다. 하늘이는 민수에게 말하길 요정의 세계는 환상적이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유지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요정의 길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민수는 요정의 세계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겠다며 하늘이에게 약속했다. 그 후로 민수는 장흥의 친구들 모두와 함께 요정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매년 요정의 길을 따라가며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갔다. 민수의 이야기는 장흥의 전설이 되었고 그곳의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고장 화순에는 신비로운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숲은 천년의 숲이라 불리며 그 이름답게 천년 이상 살아온 동물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동식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였고 오래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신성하게 여기며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순의 소년 봉지는 어릴 때부터 모험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마을 어른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늘 귀 기울이며 특히 천년의 숲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 숲에 수호신이 살고 있으며 그 신은 숲을 지키기 위해 방문자에게 시험을 주다는 전설을 심취하여 들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봉지는 대담하게도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빛나는 아침 햇살 아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그는 그곳의 경이로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수십 미터로 뻗은 나무들과 바람에 일렁이는 나뭇잎, 그리고 새들의 맑은 노래가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봉진이 숲 깊숙이 들어가자 그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작은 노인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봉진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숲이 아니다. 이곳에 들어온 자는 누구나 시험을 받아야 한단다. 봉진은 놀라기도 했지만 곧 두려움을 이겨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동진에게 3가지 시험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시험으로 가장 깊은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동진은 한때 자신이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의 고요함 속에서도 자신을 믿는 방법을 배우며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고목 앞으로 인도되었고 고목의 잎사귀는 각각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동지는 각각의 색이 자연의 균형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숲이 서로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노인의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의 시험은 풀리지 않는 미로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지는 미로 속을 헤매며 여러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하여 마침내 출구를 찾아냈습니다. 노인은 동진의 귀퉁이에서 말했습니다. 자, 너는 이 숲이 실제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의 여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의 진정한 시험은 너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잃지 말거라. 동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숲을 떠났습니다. 그는 변화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화순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아 숲을 더욱 보호하게 되었고 천년의 숲은 여전히 신비롭고 고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